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소자 파트 있었잖아요. 그죠? RV 측정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RV 커브를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 보고, 이 그래프가, 잘못 측정해도 이상한 그래프를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그래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처음 갔을 때, 그 폴리머 LED를 처음 그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VI 커브인데, 전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래 되는 겁니다. VI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굉장히 플랫 하잖아요. 그죠? 플랫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양자효과가 있는 그런 소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게 퀀타이즈 된 어떤 그래프처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퀀타이제이션에 해당되는 양자효과 볼 수 있는 시럽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시럽이 이만하고 그리고 측정했는 것도 그 상온이었고, 그래서 이런 커브를 보면서 이게 실제 이 데이터면 엄청난 데이터인데 이거를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서 VI를 측정했는데 계속 이래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실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계속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측정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게 절대 양자효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온이고, 그리고 소자도 굉장히 작은 소자도 아니고 굉장히 큼지막한 소자고, 이 전류 레벨도 미리암페어 수준이고 큰 수준이고 한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 이런 상황이 이 다이오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이런 플랫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런 경우에 한번 또 여러분 한번 이게 이제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V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I 드레인 소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본 적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T가 4.2K 뭐 1.5K 이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퀀타이즈 되어 있는 컨덕턴스고, 이게 이제 3000 플러스로 우리 얘기할 때 싱글 일렉트론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컨덕턴스가 다 같다 색깔이 같습니다. 같고 여기가 V 게이트 소스고 여기가 V 드레인 소스고, 색깔이 그 컨덕턴스인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같았었거든요.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컨덕턴스가 다 같은 겁니다. 다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압 특성을 보면 이런 우리가 싱글 일렉트론의 다이아몬드를 그러는 이런 양자효과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데서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딱 봤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참 이상해서 이게 왜 그럴까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습니까? 상온에서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이 불연속적으로 팍 이런 나타나는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튀는 곳 있잖아요. 여기에 플랫한 부분을 가만히 봤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값이라는 게 확인이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는 3mV, 10mV, 얘가 30mV, 100mV 이런 단위로 얘가 튀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계측기를 보면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오토레인지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압 쓸 때 오토레인지에서, 옛날에는 오토레인지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있을 때 얘에 가장 맞는 큰 레인지, 작은 레인지 해서 최대한 정확히 측정하는 게 오토레인지인데,
이 오토 레인지의 특징은 그 값을 보고 그 값 자체가 전체 레인지에 한 7, 80% 맞추게끔 레인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건데 제가 처음 대학원 와서 이제 오토 레인지 다 쓰더라고 보니까 다 쓰고 다 쓰길래 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치가 이 레인지가 바뀌는 영역이 있죠. 여기 3mV 00, 10mV 00 그래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 근처에 오면 얘가 측정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레인지에서 얘 값 측정하느냐 요 레인지에서 이거 측정하느냐 요게 그 정밀도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 기계가 보고 최대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정밀하게. 그래서 요 영역 바뀌는 영역 있죠. 레인지 바뀌는 영역. 이 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요 바뀌는 영역 오토 레인지가 얘가 레인지를 이걸로 쟀다가 그 다음에 이걸로 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인지 바뀌는 영역에서 얘가 값이 일치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만원 단위에서 1원하고 10원 단위에서 1원하고 단위가 많이 다르죠. 100만원 단위에서 1원을 보면 저거는 거의 노이즈다 이렇게 될 거고 10원 단위에서는 1원은 실제 하는 값이죠. 그죠? 근데 이제 100만원 단위에서 1원을 0으로 치자.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서 이걸 여기서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 레인지가 바뀌는 영역에서 오토 레인지를 했을 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못 얻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이상한 요 튀는 영역에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개형이 바뀌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하기 위해서 레인지를 오토 레인지를 하지 않고 매뉴얼로 세팅을 제일 높은 거 얘로 세팅한 상태에서 이 레인지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전류를 쭉 재는 겁니다. 전류 쭉 재니까 이 레인지에서 물론 분해능은 요거보다 낮겠지만 쭉 올라오면서 쭉 재는데 이 근처에 와서 그대로 요래 따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요래 따라가니까 결국 뭐냐면 전체 개형이 레인지가 바뀌는 영역에서 잘못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싹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한 레인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그 연구실이나 이렇게 제가 다른 데서 측정을 봤을 때 대부분 오토 레인지 써요. 왜 이거를 매뉴얼 레인지로 하느냐. 그러는데 요즘은 좀 장치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 오토 레인지가 이게 속에 릴레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철크덕 소리 나면서 옛날 같으면 이게 그 레인지를 저항을 바꿔줘서 지난번 그 멀티미터에서 그 증폭률을 바꿔주는 게 있었죠. 그죠? 저항을 바꿔줘서 뭐 10배, 100배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레인지를 바꿔주는 게 릴레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릴레이 소리가 이제 나면서 바꾸는데 요 영역에서 이제 그 같은 레인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죠. 쭉 측정하니까 개형 자체가 불연속인지 그 근처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실제 데이터 이런 걸 측정하다 보면 너무 신경 안 쓰다 보면 이 기계가 다 해주는 걸 생각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데이터는. 왜냐하면 쟤도 항상 리프로듀스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재는 그런 IV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할 임피던스 부분도 사실은 그 전압 전류 특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전압 전류 관계에서 생각할 부분을 항상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의 모양이 있었죠, 그죠? 요즘은 진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트랜지스터 특성 커브는 많이 알지만 진공관 특성 커브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서머아이오닉 다이오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개인적인 취미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IV 커브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어떤 소자가 이렇게 데이터가 됐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제가 I에 대해서 이렇게 탁 트는 게 조셉슨 정션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렌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이런 식으로 툭 튀는 부분이 있죠, 그죠? 탁 튀었다가 기본적으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전류가 확 증가했다가 저항이 다시 바뀌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임피던스에 관계된 그 AC 특성 중에 굉장히 유명한 특성 중에 하나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임피던스는 여러분 보면 기본적으로 측정을 얘기할 때 임피던스는 우리 회로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RC 이런 등가 회로 생각해 보면 얘는 병렬 연결이죠, 그죠? 그죠? 병렬 연결일 때 얘를 측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 병렬에 대해서 얘를 합성한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 보면 RC 등가 회로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RC R과 C의 병렬 연결이죠. 그죠? 그리고 병렬 연결이니까 임피던스의 값은 합성 임피던스 값은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로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고 병렬이 되고 합치면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RC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합성된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임피던스를 식을 바꾸면 G는 이 역수를 해주면 1 플러스 J 오메가 RC분의 R인데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1 마이너스 J 오메가 RC를 곱을 하고 위에 J 오메가 RC를 곱을 하면 밑에 보는 것처럼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R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R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임피던스의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로 나눠가지고 특별히 허수 파트를 제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허수 파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G'과 마이너스 J의 G'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생각해서 이거를 X하고 Y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X는 실수 파트고 Y는 허수 파트로 표현하면 X는 이렇게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R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오메가 R 제곱 C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나요? 이해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X하고 Y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식을 간단하게 하게 해서 X하고 Y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쟀는데 그 RC의 병렬 등가 모델로 됐을 때 얘가 전체 임피던스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Y에서 X로 나눠버리면 분모는 같고 분자만 하나는 Y는 오메가 R 제곱 C고 X는 R이니까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Y 나누기 X는 오메가 RC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오메가 RC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오메가 RC 대신에 여기서 X분의 Y를 넣어줍니다. X분의 Y를 딱 넣어주면 XY분의 제곱분의 R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위로 올라가서 R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하나 약분되죠, 그죠? 여기서 X가 한번 약분되어서 X 하나가 약분되면 약분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R을 다시 넘기면 RX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식인데 얘를 이제 제곱 더해진 거라서 얘를 2분의 R로 이렇게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R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X가 뭐였냐면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 이게 X였고 그 다음에 아까 Y를 뭐로 뒀었냐면 임피던스의
이미지너리 파트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양변을 비교해보면 x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r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각각 x축, y축으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반원이 나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중심이 2분의 r, 0인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 지점에서 같은 지점, 최고되는 지점은 x하고 y가 같은 지점이죠. x 같은 지점이니까 아까 x분의 y가 오메가 rc니까 얘가 1이 되는 지점. 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딱 이 2분의 r, 0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만약에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측정하면 전체적으로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 임피던스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반원이 나오면서 바뀔 거다라고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0으로 갈수록 x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메가가 0으로 갈수록 x와 y 있으면 여기서 x가 여기 있죠. 오메가 0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r로 되고 오메가 0으로 갈수록 y는 0이죠. 그죠? 그러면 주파수가 0일 때 x는 r, y는 0이 되니까 주파수 0일 때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메가가 0일 때니까 얘가 바로 DC 메저먼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DC 파트에서 전압 전류에 의한 리니어 슬로프입니다. 그 R이고 결국 이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X는 줄어들죠. X는 줄어듭니다. Y는 한참 늘어나죠. 그죠? 그림 그려보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오메가가 늘어날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제가 임피던스를 100Hz에서 쟀다. 이 포인트. 200에서 쟀다. 여기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속 1000, 10km, 20km 이래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내가 임피던스를 재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XY 그래프에 딱 그려보면 이래 반원이 나오면 그 반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RC의 등가 모델에 따라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C 등가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이 사실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제가 이 그림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게이트 인슐레이터 얘기할 때도 게이트 인슐레이터 얘기할 때도 게이트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뭐 이렇게 표현될 때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여기에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들어있죠. 사이에. 그죠? 사이에 들어있어서 분명히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는 이렇게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는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채널 사이인데 여기에 리키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리키지 표현. 얘는 저항은 되게 클 겁니다. 크고 C는 이런 그 등가회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커패시턴스를 아까 임피던스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재고 나면 굉장히 이 모델이 맞나 안 맞나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R이란 게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 R이란 게 DC 파트의 저항이라고 그랬죠. DC 파트의 저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DC 파트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테라옴이다.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지면 DC 파트가 거의 절연체다. 그러면 그래프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R이 너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되겠죠? 그럼 재보면 이런 거는 교수님 제가 임피던스를 재어서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를 해봤더니 이것만 나오고 여기 안 나옵니다. 이게 이 끝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게
얘가 RC 등가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항이 커서 이게 좀 서는 거죠. 그죠? 거의 되는데 얘가 리키지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선이 되겠죠. 직선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벽한 카패시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는 그 소자 구조에서 이 임피던스를 재면 얘가 순수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는 건지 리키지가 있는 리지스턴스 파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포인트가 이제 오메가 RC는 1로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 RC가 1이란 것은 이 오메가가 우리가 타우분의 RC 타우분의 1로 생각하고 대략 RC 이렇게는 1로 생각해보면 RC 타임이다. 원래는 이거를 원래 T분의 2파이가 오메가잖아요. 그죠? 2파이F가 오메가인데 이거를 캐릭터리스틱 그냥 시간 상수로 생각해서 이게 주기에다가 2파이 나눠주고 생각하면 타우 RC에는 타우다 생각해보면 이 타우라는 시간 자체가 일종의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렐락세이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타임 컨스턴트가 있는 RC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맥시멈 포인트가 나타내는 위치가 지금 오메가 RC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정하는 순서를 보면 얘가 원점을 지날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지 보고 X 리얼 파트와 이미지널 파트 했을 때 제일 중심 요점이 아까 2분의 R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R이라 그랬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R이구나. 그럼 R 반원이 나오면 R을 하나 결정할 수 있고 이 값으로부터 R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C를 이제 R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C는 보면 요거를 점을 점점 찍어갔을 때 요 맥시멈 포인트 있죠. 그죠? 맥시멈 포인트가 아까 오메가 RC는 1이 되는 지점이라 그랬죠. 하나의 타임 컨스턴트, 렐락세이션 타임 오메가가 타우분의 1로 표현했을 때 이 렐락세이션 타임이 요 시스템의 하나의 타임 컨스턴트 정해지는 게 요 포인트면 여기서 R이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이때 주파수 알죠? 실험할 때 몇 헤르츠에서 했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kHz 했다. 요 포인트가 공교롭게도 1kHz 포인트다. 그러면 오메가도 알고 R도 여기서 정했으니까 C가 나오죠. 그죠? 그럼 요 맥시멈 포인트에서 C를 딱 결정하고 나면 하나의 렐락세이션 타임이 정의되어 있는 RC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RC 타임이고 하나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배리어가 있는 곳에서는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배리어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배리어가 어떤 게 있느냐 쇼키 배리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폴 레이어가 있으면 다이폴 레이어도 있고 여러분 다이폴 레이어 그러면 예를 PN이다.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 그러면 PN이잖아요. 그죠? 접합 다이오드 있으면 PN은 홀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N은 일렉트론이 많은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개수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개수에 생기는 커런트가 있죠. 좀 많은 쪽에서 적은 쪽 가는 게 우리가 커런트를 얘기할 디퓨전 커런트라고 그러죠. 그 양의 그레디언트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 N에서는 이 P에 대해서 일렉트론이 더 많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가 디퓨즈에 들어가서 이 P에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가고 P 쪽에서는 홀이 디퓨즈에 들어가서 여기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다이폴 레이어가 에너지 배리어로서 그 다음에 PN이 있으면 플러스 이게 우리가 순방향 그랬을 때 플러스를 P에 걸어주고 N을 마이너스 걸어줄 때를 우리가 순방향 그러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반도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가 이제 공급을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디퓨전 되어 있는 이니셜 커런트에 의해서 하나 에너지 배리어로서 작용하는 게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편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건전지로 이 플러스를 공급하려고 그래도 이 내부의 빌트인 포텐셜을 넘어가야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뛰어넘는 전압을 걸어야만 얘가 턴온 되면서 갑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다이폴 레이어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심 있는 그 계면에서 다이폴 레이어 형성된 경우에 보면 얘도 일종의 에너지 배리어이기 때문에 특정한 바이어스 조건에서 RC로 행동을 합니다. 이 C가 에너지 배리어거든요. C가 에너지 배리어고 R이 리키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소자 구조에서 커패시티로 보이는 그 C하고 얘가 리키지나 아니면 그런 텀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 RC 하나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2개, 3개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한 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죠? 한 개 설명했는데 하나, 둘, 세 개다. 세 개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반원이 3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개면 2개, 다음에 1개면 1개 되고 요 맥시멈 포인트 있죠, 여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의 주파수를 알면 요 반원을 R을 알면 요때의 주파수로부터 C를 알죠, 그죠? 요 R을 알면 요 주파수로 C를 알고 R을 알면 요 주파수로 C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 타임 컨스턴트가 아까처럼 오메가 RC가 1이 되는 지점이 3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를 알게 되면 그림을 쫙 그려보면 이게 안에 이런 계면에 해당되는 다이폴 레이어가 몇 개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를 누가 딱 여러분 쟀어요. 딱 쟀는데 이렇게 리얼 파트하고 이미진 파트 쟀는데 내가 딱 재보니까 이래요. 자, 이렇게 돼요. 난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면서 좀 뭔가 의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임피던스 리얼 파트 쟀으면 아까 반원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쪽 하이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점을 안 지나요. 원점 안 지난다는 얘기는 내가 측정한 능력에서 예를 들어 전부 다는 아닌데 우리 가진 장비로 재보니까 요까지더라. 요까지면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 만나는 점이 원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한 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그만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그래프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럼 그 그림을 보고 이 회로나 이 시스템에서 RC의 병렬 회로인가, RC의 직렬 회로인가 이런 모양 자체가 그 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피던스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등가 모델에서 이 리얼 파트는 그냥 측정할 때는 모델 모르고 생각하죠, 그죠? 모델 모르고 그냥 재보니까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거 알고 제가 이렇게 2분의 R에 아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반경이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예를 좀 보여주는 건데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 영역하고 로우 프리퀀시 영역하고 어디라 그랬습니까? 로우 프리퀀시 영역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로우 프리퀀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로우 프리퀀시 영역은 여기는 뭐냐면 DC에서 저항이 큰 영역이죠. DC에서 저항 큰 영역인데
이 DC에서 큰 저항 영역이 보통은 컨택장입니다. 일렉트로드하고 이 시스템에 딱 컨택을 했을 때 채널의 저항은 1kΩ밖에 안 되는데 컨택 저항은 1G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채널은 슈퍼컨덕터인데 컨택은 거의 10GΩ입니다. 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래서 보면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 DC 파트가 일렉트로드 여기 세라믹이 있는데 세라믹 인터페이스의 컨트리뷰션이다. 그리고 요 부분은 컨택에 형성되어 있는 RC 등가 모델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레인 바운드리 컨트리뷰션, 그레인 바운드리 컨트리뷰션이 되는데 이 경우는 세라믹에 관해서 이 세라믹이 폴리크리스탈린이다.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 폴리크리스탈이면 이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에 계면이 있죠. 그죠? 그런 계면 사이에 또 어떤 배리어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배리어 어떤 특정한 배리어 이렇게 표현하는 좋은 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R과 C로 표현하는 것은 R과 C라는 것은 패시브 소자이고 리니어라는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가정을 해서 J오메가 C분의 1이다. 커패시티 파트를 J오메가 C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저항은 그냥 R이다 표현할 때는 전압이 증가할 때 그 비율이 그대로 같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소자가 비선형이다. 그러면 그 비선형성의 그 특정한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약간을 변했을 때 그 약간 퍼터베이션 주는 그 정도에 대한 그런 리니어 리스판스를 생각하고 값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등가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리스판스에서 그 등가 모델로 볼 때 이런 임피던스를 보고 비선형성일 때는 그 비선형한 소자 자체의 작은 영역에서 예를 들면 다이오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VI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VI 모델을 얘기할 때 스몰 시그널 모델 할 때 상황과 비슷한데 이게 V가 특정한 바이스 전압일 때 여기 돼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V를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주면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요 범위면 전류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얘 개형하고 얘 개형이 거의 사인 웨이브일 때 거의 똑같이 사인 웨이브로 전달된다는 가정하에 그 근사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나온 임피던스가 요 I와 V가 있으면 델타 I에 요 교류 파트하고 V에 교류 파트 했는 것이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특정한 바이어스일 때 요 지점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라 표현되는데 이 임피던스의 역수 파트가 우리가 어드미턴스라 그러거든요. 얘가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Y를 표현하는데 이게 어드미턴스로 표현했을 때 더 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면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데가 이제 많이 쓰는 임피던스 많이 쓰는 데가 아마도 우리 여기 수업에서 보는 연구실 따져보면 기계공학과에 연료전지 하는 방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숙제를 봐도 내가 많이 측정하는 계측기는 감리의 임피던스 애널라이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공학과에서도 임피던스 애널라이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요걸 설명 더 하기 전에 우리 기계공학과에 이제 연료전지 하는 방에서 왜 임피던스 스터디를 하는지 잠깐 좀 들어볼까요, 한번? 우리 기계공학과 우리 학생들 그려가면서 여기다 그려가면서 다이브라고 임피던스도 측정하고 사실 왜 측정하냐면은 연료전지니까 전지니까
전작가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성능이 나와야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네, 그래서 뭐 측정을 하는데 이제 사실 선배들이 하니까 하는 거라 사실 뭐 저도 배우려고 온 입장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임피던스는 잘 모르겠고 그 OCV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크게 나오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V나 크게 나오면 좋다고요? 네, 너무 낮게 나오면은 이게 뭐 접촉이 제대로 안 됐거나 뭐 그렇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시로를 한번 그려줘봐요.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상황을. 네. 기계화학과에서 만든 동영상을 참 성실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고, 뭐 1cm, 네. 내가 스케일바까지 다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연료전지 뭐 한쪽으로 뭐 산소가 들어오고 뭐 한쪽으로 간략하게 그냥 수소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 이제 촉매도 이렇게 좀 발라져 있고 이걸 이제 감싸주는 뭐 스택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두 군데를 이제 꼽아서 이렇게 꽂고 측정 장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측정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뭘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암페어 값도 제 기억에 나왔던 것 같은데 크게 암페어는 무조건 크게 나오는 여기 있습니다. 암페어 크게. 네. C는 무조건 크게. 네. 왜 커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시던가요, 선배들이? 제가 스스로 배우라고 하는 거. 스스로 배우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선 같은 거 닿지 않도록 주의해라. 닿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정도 배웠어요. 예. 그럼 우리 그 감리, 우리 박수 쳐줍시다. 우리 감리한 학생. 감리가 쓰기 편하죠?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펜.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봐요. 저도 아직 알고 신입생이라 잘 있는, 모르는 알고 상황이고요. 있는. 그냥 나이키 선도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경 크기에 따라서 저항 값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전극 앞쪽이 이제 전해질 저항을 나타내고 연료전지 셀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전해질이고 이쪽이 에노드 음극을 나타내고 이쪽이 캐소드가 돼서 접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측정 장비의 선을 에노드 라인과 캐소드 라인에 이렇게 물려서 여기 측정 장비가 있는 거고 가스가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주입이 되는 반응하는 상황에서 선이 물려 있고 미세 전류를 흘려줘서 그 저항이 그때 측정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면 그때 좀 처음에는 이제 작은 반경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좀 큰 반경이 그 뒤에 또 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찍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두 개 저항 값을 각각 확인하는 뭐 그런 그 정도 작업까지 했고 이제 뭐 점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것을 이제 피팅하는 그런 작업을 또 김리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그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서 박수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이제 할 때,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RC로 이래 배리어가 나타나는 곳, 그 배리어가 나타나는 곳이, 우리가 반도체 금속 있으면 쇼키 배리어 같이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 인터페이스고, 그 그레인 있으면,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있는 재질도 일종의 그 바운더리 작용하기 때문에 이 그레인 성질을 연구하는 게 연료전지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인을 통해서 여기가 산소 이온이나 수소 이온들이 잘 전달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디펙이 있어야지 그 전자와 호흡과는 달리 산소 이온, 그 다음에 수소 이온, 이거는 이온이 되면 차지를 띠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결정이 잘 부서져 있는, 결정이 잘 디펙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레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전극을 만들어 놓고 계면 성질이 C가 크다. 그런 얘기는 요 C가 크다는 얘기는 요 계면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계면의 길이가 작다는 얘기죠. 요걸 보면 이 C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입실론의 D분의 A잖아요. 그죠? 요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간격과 그리고 단면적은 정해진다 그러더라도 그레인 사이의 평균 거리에 해당되는 D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C가 큰 거잖아요. 그죠?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전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연료전지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그렇지만 H를 공급하고 O를 공급했을 때 얘가 만나면 H2O가 되고 얘가 지나가는 동안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O2-로 지나가게 하면서 지나갈 때는 독립된 이온으로 지나가게 하고 만나서는 물로 나가게 한다는 그런 철학이 연료전지인데 얘가 지나갈 때 요 바깥 회로에서는 전류로 나타나죠. 그죠? 전류 나타나니까 이 전류를 I를 많이 키우는 것은 이 H 플러스 O2-가 많이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재료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류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류를 크게 키우고 C가 커지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뭐냐면 이게 반원을 표현할 때 분명히 여기서부터 간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높은 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로 낮춰가면서 잰다라 하는 거를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서로 다른 전공에서 측정을 하는 행위를 다 잘 듣고 보면 저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주파수 높은 데서부터 낮게 하는 거래요. 근데 많은 경우 주파수 낮은 데부터 측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kg, 10kg, 100kg 하는데 왜냐하면 낮은 주파수는 굉장히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요 위에 그레인 쪽에 있는 요 부분이 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측정한다 라는 거를 사실은 숨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리어를 보여주는 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RV 커브하고 여기하고 사실 굉장히 지금 학문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제가 하나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뭐냐면 전압을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데 우리 전기전자 전공 학생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홀이 지나간다. 홀이 일로 지나간다. 일렉트론이 여기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홀과 일렉트론이거든요.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연료전지 하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H 플러스가 여기로 간다. 다음에 일렉트론 이게 아니라 O2-가 여기로 간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차지 2가고 얘는 1가인데 우리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홀 1가, 일렉트론 1가죠. 그죠? 그래 생각해서 이런 생각인데 자 그러면 실제 전기전자공학과하고 연료전지라는 기계공학과 딱 만났어요. 만났으면 여러분이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일렉트론과 홀이죠. 그죠? 그러면 일렉트론과 홀이면 이 바깥에 H 플러스 O2-가 있다 그러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뭐를 인트린직이고 뭐가 익스트린직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정의한다 그러면 뭐가 바람직한 전류를 흘려주는 메커니즘이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전류 흐름입니까? 전기전자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에서 우리 삼성에서는 주로 어디에 보겠습니까? 삼성에서 관심이 어디죠? 우리 조영호 씨 어디죠? 전류는 일렉트론이 100% 기여를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이게 H 플러스나 O 마이너스는 그 이온의 힘에 의해서 반대로 전류가 움직이는 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메인이 어딥니까? 그래서 위에 메인이 위에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전기전자에서는 메인이 이거고 얘는 익스트린직한 효과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기계공학과 연료전지 쪽에서는 메인이 어딥니까? 메인이 여기 밑에거든요. 밑에고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익스트린직이 어디겠습니까? 기계공학과에서는 여기 익스트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얘가 흐를 때 전기전자 쪽에서는 얘가 많이 흐르는 게 좋죠, 그죠? 얘가 컨트롤되는 게 많이 좋은데 속도도 빠르고 기계공학과에서는 뭐가 많이 흐르는 게 좋아요? 밑에가 많이 흐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에 이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단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이 존재하는데 이 기계공학과에서는 컨덕터를 따지면 아이오닉 컨덕터를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는 일렉트로닉 컨덕터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점에서도 반도체라 얘기했을 때 그 재료는 일렉트론과 홀 입장에서의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온들이 잘 지나가는 파트가 이제 훨씬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 타임은 일렉트론 홀이 지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H 플러스 O 2 마이너스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느리죠. 그죠? 훨씬 느리기 때문에 되게 느린 프로세스거든요. 되게 느린 프로세스만 에너지 이슈는 다 여기입니다.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시키고 에너지를 스토리지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프로세스가 많고 여기는 우리 그 소자 쪽이 있죠. 지난번 갤럭시 7인가요? 8인가요? 7인가? 터졌는 거. 예? 노트 7이죠. 노트 7인데 그 문제는 배터리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누군가 얘기는 얘를 컨트롤하는 회로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배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 임피던스를 재더라도 이제 일렉트론 홀 관점에서의 임피던스를 보느냐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연료전지 관점에서는 그 커패시턴스가 아나이온과 캐타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지를 봤을 때 걔가 얼마만큼 쌓이는가 Q는 CV 관계잖아요. 그죠? CV, DQ는 DCV, CDV니까 약간의 전압 변화에 대해서 이 차지량 쌓이는 걸 보고 이 차지가 많이 쌓일수록 양이 많은 거죠. 사실은 H 플러스 O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리키지라고 얘기하는 게이트 인슐레이터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 인슐레이터 리키지는 실제 이온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게이트 걸어졌을 때 여기 이제 그 이온들이 우리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온들이 생기면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걔가 실제 흘러서 여기 실제 흘러서 리키지로 작용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온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밴드 타입의 그런 컨덕션이 아니거든요. 이온들은 어떤 컨덕션을 가지겠습니까? 이온들은 여러분 여기에 인슐레이터 속에 포타슘, 소디움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게 지나갈 때는 어떤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온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겁죠. 무거워서 지나갈 때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얘가 전류를 기할 때는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기전자 쪽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온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 속에서. 우리 대표적인 제일 밑에 그래프인데 많은 경우가 이제 이거를 이온 파트하고 이런 일렉트론 홀 파트에 있으면 이온 파트는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게 약간 이모바일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작동하는 온도 자체가 상온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그 이온들이 움직여서 이게 갈 만큼 이 디펙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지 않은 상태인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알렘, 요즘 얘기하는 알렘 있죠. 리지스턴스 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온이 움직여서 필라멘트라는 걸 형성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알렘이란 곳에서 생각하는 그 리지스턴스 램, 제가 보여줬던 리지스턴스 램이란 데서는 실제 메탈의 이온이 그대로 필라멘트 형성을 해서 실제 움직여서 그런 필라멘트를 만들어줍니다. 제렌체에서. 그래서 이온들은 실제 그런 경우를 움직이는데 대부분 트랩으로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일렉트론과 홀이 아니라 아나이온과 캐타이온, 음이온과 양이온 했을 때는 얘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얘는 지나가는 곳이 결정은 잘 못 지나갑니다. 결정은 잘 못 지나가고 디펙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 개념에서 홀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빈 곳을 따라 전자가듯이 우리 그 기획과의 연료전지 쪽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그 더 큰 덩어리 갈라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쪽에 있는 양이온, 음이온이 비어진 곳으로 이제 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컨덕션 메커니즘은 호핑입니다. 제가 이 대답을 원했거든요. 호핑. 그래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반도체에서 일렉트론 홀이 호핑할 때 있습니다. 호핑할 때 있는데 그거는 이 결정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레인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 그레인과 저 그레인의 차지들이 뛰어넘어갈 때 호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 홀이 아모포스 실리콘에서 건너뛰는 그런 컨덕션 메커니즘이 연료전지에서 홀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나는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 연료전지 할 때 온도를 얼마나 올려요? 네. 450, 600도. 왜 그래 올려요? 오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오가 산화되면서 없어져서 그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뭐 가스가 들어오면 이제 이온들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할 정도로 온도를 좀 높게 올려야지 그 걔네들이 잘 움직인다고 해서 예, 맞아요. 그래서 온도를 높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해요. 이게 지금 그 현상적 보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분의 에너지 델타 E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볼츠만 팩터 그러는데 온도를 올려야지 이 리액션이나 호핑 프로버빌리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온 컨덕션이 잘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데 RC 타임 그랬을 때 리지스턴스는 전압분의 전류다라고 했을 때 그 전류의 근원은 요 네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기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일렉트론 홀이 실제 회로에서 C가 있어서 걔를 보는 거하고 지금 그 기계공학과에서 그 연료전지 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나가서 차지가 쌓여서 Q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C, 카패시턴스하고 사실은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다른데 측정에서는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보는 측정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냥 겉에 드러난 전류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료전지 쪽에서는 케미컬 카패시턴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측정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등가 모델을 얘기할 때 항상 전자와 전류와 전압으로 항상 그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는 게 이 경우는 이온들이 지나가는 얘를 가져와서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레인 바운더리 컨트리뷰션 세라믹 인터페이스 아까 SOFC라 그랬죠, 그죠? 그 솔리드 옥사이드인가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 셀이죠, 그죠? 솔리드 옥사이드
전극하고 요 세라믹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온들이 하는데 요 그림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형학과에서 뭐라 그래요? 나이키스 플라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콜콜 플라시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콜콜 플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콜콜 플라스는 나이키스 플라시나 콜콜 플라스를 그려봐서 우리가 내부에 들어있는 등가 RC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그 콜콜 플라스는 이 C 하나를 두고 이 C 하나를 두고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생각하거나 유전율이죠, 유전율. 그 유전율 생각해보면 이거를 유전율에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콜콜 플라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콜콜 플라시 그때는 입실론 프라임, 입실론 2 프라임 그러는데 이런 콜콜 플라시에서 X축이 임피던스의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얘기하듯이 유전율의 리얼 파트, 유전율의 리얼 이미지 파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도 나이키스 플랫, 콜콜 플랫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을 통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이 측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제 전류할 때 일렉트론 홀 그렇지만 양이온과 음이온 이제 두 개를 섞어버리면 또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되거든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온들이 흘러버리면 이온들이 못 흐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측정에 대해서 그리고 임피던스 앞에 설명에 대해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5분 해봅시다.